장유유서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 웃 어른을 잘 모시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, 이건 뭐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 자체가 갖는 단어의 의미는 큰 어떤 뭐 의도가 없을 거고, 부정이라기보다는 또 긍정의 측면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새 이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어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변화가 더 주목받고 있는 이런 성동격세의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, 민주당 안에서 이 장유유서라는 말을 차기 대선 주자가 언급을 했다는 그 자체,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젊은 층에서는 반발과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형과 구도가 형성돼 있다. 그래서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실은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잘하고 있지만 당내의 장유유서, 뭐 이제 이 오래된 중진들의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,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였는데, 그 텍스트 주의로 하나만 딱 꼽아서 장유유서만 부각시키니까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역풍이 지금 오히려 불어닥친 격입니다. 자, 이 논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정세균,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야, 이것 언론 탓 아니야? 언론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까지 나갔다는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자, 민주당의 5월 초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를 한번 볼까요? 이 평균 연령대가 60대가 넘은 3명의 후보가 나와서 당내 경선을 치러서 결국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됐는데, 송영길 당대표가 63년생입니다. 그리고 홍영표 같이 경쟁을 했던 우원식 두 분은 57년생이니까 사실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의 분들이 당대표를 하겠다라고 선거를 치른 격이고,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 젊은 50대, 70년대생, 심지어 80년대생까지 나와서 당대표를 두고 지금 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,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70대의 정세균 이 민주당 대권 주자가 장유유서를 언급했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정치,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 지형이라는 게,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한 30%의 포션, 전체 국민 중에,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한 30%를 가지고 있다면 한 40% 정도가 늘 스윙 보터로 이 투표를 하는데,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게 20대, 30대의 젊은 남녀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젊은 유권자들, 스윙 보터를 하는 이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이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이런 단어를 구사한다면 이거는 다음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대권 구도, 이 대권 주자들도 발 빠르게 사실은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광재 의원,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세대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요, 청년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, 민주당 놓쳐버리고 있는 이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부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. 뭐 엊그저께 나온 당내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들에 대해서 꼰대 아저씨 정당이다,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,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,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지,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꼰대라는 말이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어른들을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뭐 자리로 내가 몇 선인데 나이가 이런 걸로 이제 누르려고 하는 거를 꼰대라고 합니다. 근데 2030 세대가 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, 또 기존 국민의힘에 대해서 낡은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, 2030 세대가 느끼는 기회의 공정에 대한 박탈감,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넘게 취임 이후에 1년 넘게 80% 이상의 지지를 얻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공감이었습니다.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았어요. 그러면 2030 세대는 지금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를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장유유서 얘기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? 자,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. 기회의 공정,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 된다. 저는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던 촛불 민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. 뭐 그것이 선거로서 유불리만 따졌지,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? 청년들이 공정에 목말라 한다고 그랬는데, 그럼 청년들의 목소리를 갖다 국회에 얼마나 반영시켰느냐? 공천도 안 줬습니다.
정책도 반영 안 했어요. 네. 자, 그러면 정말로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다음 국회에서 우리 당은 주요 지역에 청년들 공천 20%를 갖다가 반드시 주겠다. 여성할당제처럼. 그러던가 아니면은 시스템으로서 청와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청와대에 청년 장관직을 갖다가 아예 신설하겠다. 네. 또는 뭐 청년 비서관을 갖다가 설립하겠다.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있고 그걸 왜 어떻게 믿습니까? 보여준 적이 없는데. 그런 점에서 말로만 하는 청년 공감이 아니라 네.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제까지 말로 때웠거든요. 이벤트로 했습니다. 그럼 안 돼요. 정말로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개혁을 다음 대통령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지금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